안녕하세요. 저는 마음의 안부를 묻는 시간의 저자 윤주은입니다. 책 저기 뒤에 디다바 학교라고 보이시나요? 들여다보다의 문화를 보급하고 싶어가지고요. 경상도 사투리로 디다바, 들여다봐. 근데 학교라고 이름을 지은 건 나 자신도 좀 공부를 해야 되더라, 배워야 되더라 라는 차원에서 디다바 학교라고 하였습니다. 이 채널을 이제 앞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주제는 마음 공부에 관한 건데요. 어떤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마음 공부한다, 마음을 들여다봐라 그러는데, 실은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기 뭐 없어요.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 없어. 그럼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생각 공부인 거죠. 여기에서 이쪽으로 전달하니까. 그래서 속 시끄럽다, 마음이 상한다, 마음이 시끄럽다는 건 여기가 시끄럽다는 거예요. 속이 시끄러웠다, 생각이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이제 단어를 조금 바꿔가지고 생각 공부라고 말을 바꿔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했지? 라고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것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 생각을 어떻게 관찰하나? 인데, 관찰하다는 알아차림이다. 이렇게 외웁시다. 디다바 학교에서 마음의 안부를 묻는 시간의 저자 윤주는 이렇게 가르쳐 드려요. 알아차림을 가르쳐 드릴 때 책에도 썼지만, 자, 지금 여러분 손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난 손을 지금 이렇게 했어요. 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다리를 책상 밑에 놓고 있어요.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마음의 눈을 이렇게 돌리지 않으셨어요? 지금 어떤 생각을 하세요? 어떤 생각을 한다라고 하니까 내 눈을 이렇게 뇌로 돌리지 않으셨어요? 이게 바로 지금 내 생각을 관찰한 거예요. 관찰하다는 알아차림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정이 불편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했지?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 지금 나는 마음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니까 누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별 생각 없었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또 누구한테 마음이 어때요? 라고 하면 좀 호기심에 설레요. 자, 그럼 생각은 어때요? 호기심에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할까? 설레요. 여기를 관찰해서 하는 말과 여기를 관찰해서 하는 말이 같다입니다. 그래서 디다바학교의 윤준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쳐 드려요. 감정은 생각이다라고. 감정하고 생각하고는 같은 겁니다. 감정 따로, 생각 따로인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일단 감정이 일어났다라는 거는 나한테 어떤 생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감정이 안 일어났다. 생각은 일어났는데 감정을 안 일으킬 때도 있어요. 근데 감정이 일어났다는 거는 반드시 그 전에 생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내 감정이 불안하다. 그러면 내가 어떤 불안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감정이 우울하다. 그러면 내가 어떤 우울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외우셔야 될 것이 감정은 생각이다. 이건 헷갈리면 안 돼요. 생각이 감정이다라고는 조금 다른 말이죠. 감정은 생각이다. 감정이 올라왔으면 반드시 생각이 일어났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외워야 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워야 할 것이 있는데, 불안한 감정이 일어나면 나는 미래의 생각을 한 거예요. 우울한 감정이 일어나면 나는 과거를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 감정은 생각보다 먼저 좀 더 잘 알아차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몸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조바심의 마음, 강박적인 마음이 감정으로 일어나니까요. 그리고 이 감정으로 이 몸을 치니까요. 여 언저리에서 일어나죠. 자, 그러면 불안한 마음이 일어났다? 라면은 내가 불안한 생각을 했는데, 불안한 생각은 미래를 생각했을 때 불안한 거예요.
우울한 생각을 했다? 과거를 생각했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놈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미래 생각했다가, 과거 생각했다가, 과거 생각했다가, 미래 생각했다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은 여기가 불안했다가, 우울했다가, 무기력했다가, 슬펐다가, 이제 여러 가지가 막 불편한 감정들이 여러 가지가 여기에 섞여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은 내가 우울했다가, 불안했다가, 무기력한 생각을 했다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내가 일으켜서 여기가 속이 시끄러운 거예요. 속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다 같은 단어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다 같은 단어예요. 감정이 불편하다, 속이 시끄럽다, 생각이 많다.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감정을 들여다보고 생각을 알아차리며 뭐가 되나요? 이런 질문을 품을 수가 있는데, 내가 불안해. 불안하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뭐 유튜브 쇼츠를 본다든지, 아니면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술 한잔 한다든지, 아니면 넷플릭스로 계속 드라마를 본다든지, 이 불안한 감정에서 회피하고 싶어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쓴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불안할 때 친구한테 전화해서 만나서 수다를 떤다든지, 아니면 네이버에 개인이 쇼핑을 한다든지 등등으로 이 불안한 감정을 회피하고 싶어서 다른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왜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문제는 발생을 했잖아요. 문제 증상은 내 감정에서 나왔잖아요. 너무 불안하면 어때요? 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릴 때도 있죠. 그죠? 또 너무 우울하면 어때요? 완전히 바닥에 붙어가지고 무기력해지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고 내 주위가 청소 상태도 안 돼 있고 엉망진창이죠. 이게 문제라고 되는 증상들이 내 일상을 괴롭히는 증상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증상들이 왜 일어났는가를 들여다봐야 이거부터가 진정한 인간 삶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불안해, 회피하고 쇼핑했어. 불안해, 회피하고 술 마셨어. 불안해, 회피하고 게임했어. 이것은 일종의 조금 비약적인 단어가 될 수 있는데 좀비 같은 인생? 자, 그러면 내가 왜 불안하지? 라고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했지? 미래에 대한 생각을 했구나. 그럼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을 했지? 라고 계속 이 카테고리를 좁혀가면서 그것을 알아차리며 이제 불안할 때 술 마시거나 게임을 하기 전에 내가 왜 불안한지라고 나를 들여다보고 내 생각을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채널은 이 관찰하는 거에 끝판왕을 말씀드릴 거예요. 관찰하는 거에 이것만큼 많은 도구를 쓰는 채널이 있나? 라고 할 정도로 관찰하는 거를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저항이 깊은 곳까지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일 면접에서 떨어질까봐 불안할 때도 있고, 이거는 명백하게 면접이 있다라는 어떤 것이 있죠. 그런데 막연하게 또 불안할 때가 있어요. 잘 살고 있는데 막연하게 불안할 때가 있고 등등, 이렇게 불안할 때나 우울할 때나 여기에 감정이 소용돌이칠 때, 가만히 잘 괜찮았는데 나 별 생각 안 한 것 같은데 감정이 올라왔을 때, 어떤 생각이 일어났을 때,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서, 즉 모든 것들을 나를 관찰하는 걸로, 나를 들여다보는 걸로, 나를 뒤다보는 걸로 해서 들여다보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저 역시 그렇게 나를 살렸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뭐라고 알려드렸어요? 내 감정이 불안하다. 그럼 미래를 생각한 거라 그랬잖아요. 미래를 생각하니까 불안한데, 그럼 미래에 어떤 걸 생각하냐면, 미래에 내가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나의 미래를 잘 못 되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If not okay. 만약에 내가 잘못되면 어쩌지? 실수하면 어쩌지? 실수할까봐. 남들이 나를 잘못 평가하면 어쩌지? 잘못 평가할까봐.
지금 저도 카메라 앞이 매우 어색한데요. 보통 어색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인도하는 친구가 카메라를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등등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게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어색하다고 하면 어쩌지? 저 목소리가 이상하다라고 하면 어쩌지? 유튜브 욕먹으면 어쩌지? 욕먹을까봐, 잘못 평가받을까봐, 비난받을까봐 막 이런 게 내 머릿속에 지금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안 좋아요. 불편해요. 약간 알아차려 보니까 불안해요. 그럼 나는 지금 어디에 간 거예요? 지금 유튜브 찍고 있는데 유튜브 편집이 끝나고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유튜브에 업로드해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봐 이렇게 지금 나의 생각이 한 3개? 4개까지 갔죠? 그리고 나서 나는 지금 여기에 나 카메라 앞에서 지금 아무 일이 없어요. 좀 어색하다? 인데 이 정도가 지금 여기인데 여기서 내가 생각을 일으킨 거예요. 내가 일으킨 거예요. 그 누구도 아니야. 내가 일으킨 거야. 내가 여기까지 가서 사람들이 나 윤주은 욕하면 어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가 불편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외웠어요? 감정은 생각이다. 이렇게 외웠죠. 미래를 생각하면 감정이 불안이다. 이제 2번째 외우는 거예요. 저는 주입식 교육을 아주 좋아해요. 왜 주입식 교육을 좋아하냐면 우리가 수학 공식 같은 거 어때요? 막 외워야지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불안한 감정이 일어났네? 그럼 내가 미래를 생각한 거네? 어떤 미래를 생각하지?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스캔해. 여기를 관찰해. 어떤 까봐 했지? 이렇게. 잘못 평가받을까봐 했네. 실수할까봐 했네. 비난받을까봐 했네. 요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요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비교적 가벼운 것들은 관찰하기만 해도 훅 하고 사라지는 효과가 있어요. 자, 훅 하고 사라지니까 나의 불안한 감정도 훅 하고 사라졌다는 거네요. 그러면 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실은 이런 말까지는 우리 유튜브 채널이 한참 뒤에 해야 되는데 그냥 결론은 먼저 이야기해버리고 이야기를 계속 진행할게요. 이 감정들은 실은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생각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야기 생성자입니다. 명명의 중요성이 있는데 사자라고 명명하기 전에는 사자는 막연히 두려운 동물이었대요. A라는 사람이 사자라고 이제 명명을 안 하니까 자기 이제 불악에 갔어. 그래가지고 야 얼마 전에 지나가는데 이렇게 생긴 동물이 나타났어.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어. 목소리도 소리도 어흥 하는데 이렇게 생긴 동물이 나타났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A가 있고 B는 야 지나갔는데 이렇게 생긴 동물이 이랬어. 또 C는 뭐 이렇게 생긴 동물이 이랬어. 이렇게 하니까 서로가 다 사자를 본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을 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연하게 두려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ABC가 이야기를 합쳐갑니다. 이렇게 생겼었어? 이렇게 생겼었어? 목소리가 이거에 가까워? 저거에 가까워? 자, 그럼 우리가 얘를 사자라고 명명하자. 이제 명명하니까 그러면은 얘 크기가 이 정도고 소리는 이 정도고 그러면 우리 3명이서는 이 사자를 못 맞겠네? 우리가 화살을 만들어 볼까? 아니면 사자가 지나가는 길 밑에 웅덩이를 만들어 볼까? 이렇게 일단은 명명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문제 해결로 갔죠. 방법으로. 그 작업을 해보자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일단은 명명을 하고 내가 어떤 까발을 했지라고 명명을 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이렇게 가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나오고 문제가 해결되고 불안이라고 하는 불편한 감정의 증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불안이라고 하는 불편한 감정의 증상이 일어났어요. 실은 나는 이것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또는 이만큼 일어나는 게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들여다보고 제대로 알아차리면 내 쪽으로 거울을 돌리고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뒤다보면 이것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이 나오겠죠? 그러면 완화되겠죠. 사자를 잡겠죠. 이 불안의 실체를 잡겠죠. 막연히 두려웠던 것들의 실체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를 보면 실은 별 문제가 없는 것들이 아주 많아요. 이렇게 해서 까바를 알아차려 보자 이겁니다. 여하튼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콘텐츠 많이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들여다보는지 어떻게 알아차리든지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많이 알려드릴게요. 2016년 즈음인가 제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나를 좀 브랜딩하면 좋겠는데 나를 브랜딩해서 어떻게 세상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서울의 그 어마무시하게 넓은 도로 있잖아요. 테헤란로 거기를 지나가면서 뒤다봐 해야겠다라고 했어요. 들여다봐. 제가 누구보다도 망상 불안에 많이 시달렸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꼭 돕고 싶었어요. 망상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런 망상 불안에서 나오냐? 일단 나부터 들여다봐야겠더라고요. 내가 어떤 불안을 가지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생각이 어떤지. 그래서 제가 겪은 과정들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그리고 저의 내담자들과의 사례들도 좀 나누면서 살아있는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